네, 삼천피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2,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과연 현명한 투자 전략,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남아야 될지, 그렇다면 뭘 담아야 될지 현명한 투자 전략을 원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는데 네. 이제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께서 월요일마다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소중한 고맙습니다. 정보들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워낙 좀 인기가 많으셔가지고요. 일단 이재명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대선 관련 정책 공약들 쭉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경제계의 반응, 결과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뭐 일단은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뭐 내수, 수출, 뭐 경제 성장률, 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사실은 역대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낭떠러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낭떠러지에서 겨우 이제 절벽을 잡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밑으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가 사실은 이제 주요한 갈림길이었는데 네. 대선 끝나고 어쨌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한 6개월 이상 한국을 짓눌렀던 사실은 악재였거든요. 이거 해소만으로도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당선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동안 그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주요한 제도 개혁이라든지 뭐 증시 부양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시장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네. 희망적인 얘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우려 섞인 시선도 없지는 않아요. 주요 공약들이 이제 개혁 조치다 보니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게 한 번에 턴어라운드 되기는 어려운 경제 그렇죠. 상황이다. 예. 기대는 좀 섣부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장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에 그래도 친경제적이면서 친자본 시장적인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이제 후보였으니까 네.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 공약이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생각이 네. 납니다. 그런 바람이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스피가 11개월 만에 2,800선에 복귀를 했는데 그 주역에 있어서는 또 코스피 외국인의 귀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예. 재작년, 작년 우리 이 증시가 뭐 팔레스타인이나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맞습니다. 전 세계 이러면서 꼴찌가 꼴찌였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사실 우리 증시의 부진의 주요 원인, 물론 다양합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의 이탈이었어요. 거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년치 매도세를 거의 한 달에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10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증시 부양의 가장 큰 키가 그 반대 현상이죠.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돌아오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뭐 한 4일 지났습니다만은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기조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극명하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작년에 두산 관련해서 뭐 기업 분할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했었어요. 네. 그때 두산에 있던 그 외국인 투자자나 펀드나 이사나 이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한국 시장이구나. 내가 드디어 한국 시장의 매운맛을 본다. 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이 떠난다 이러면서 이 시장이 소위 말하는 선진 자본 시장의 원리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하고 떠났거든요. 예. 우리 시장이 아무리 성장률이 좋아지고 성장 엔진이 켜져도 결국 자본 시장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불공정하게 돌아가거나 자본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상법 개정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소위 말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주주들과 일반 주주들과 지배주주들 간의 이 불공평한 차이들, 뭐 심지어는 이제 회계의 불투명성까지 네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그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실망을 했었다면 이제는 한국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들어오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인식 전환만 갖고 그런 모든 이 움직임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현재 환율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미 간의 관세 협약이라든지 그 안에 일단 환율 문제가 들어가면서 어쨌거나 원화 절상과 달러 약세 요 정도의 기존을 잡고 들어온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더하기 빼기 맞춰도 장부적으로도 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귀환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현재 지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두사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제주회사 급등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 간 거 보고 뭐 이런 생각할 만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워낙 강세 현상에 따른 외국인 수급 문제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참 줄임말 좋아해요. 조방원이 뭔가 싶었는데 조선방사원전이었는데 네. 이거 지속적으로 괜찮을지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선택지가 넓어지면 조방원 빼고 네. 뭐 반도체, 뭐 집 나간 토끼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 그런 섹터로 전반적으로 괜찮아질지 제가 네.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연초부터 쭉 상승 모멘텀을 달려왔던 그 핵심 3대 섹터가 조방원이잖아요.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좋다라는 전망은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관련해서는 큰 사이클을 탄 것 같아요. 사실은 조선 산업은 일반 소비재처럼 1년을 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이클이 좀 크게 보면 10년 단위일 수도 있고요. 네. 사이클이 큰데 지금은 일단 호재 사이클, 큰 사이클을 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호재가 많아요. 그 사이클 말고도요. 미국 관련해서는 군함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한 300척 이상의 수주 계획이 서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에 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도 좀 있고요. 미중 갈등과 상관없이 해운 운임 지수 같은 것들이 계속 오르면서 결국 해운 물동량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어쨌거나 입 아프기도 힘들 정도,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입이 네. 아플 정도로 네. 호재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갖되 다만 현재까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고 호재가 있다라는 선반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캐파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갑자기 1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수주 물량인 배가 한 척에서 300척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300척 다 만들게요. 이럴 수가 없어요. 곡간 문제. 그렇죠. 도크가 한정적이에요. 예. 투입돼야 되는 인력과 인프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주 대기 물량이 많더라도 실적이 그 물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진 않아요. 시차가 있단 말이죠. 네. 현재까지의 기대감은 선반영으로 본다면 앞으로 실적 랠리라고 보면 실적 랠리는 지금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들어오는 수주 물량만으로도 몇 년치는 이미 국간이 드득하니 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호재는 이어가지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가장 그 수익률을 이끌어가는 앵커로 보기보다는 예. 나의 포트folio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정도로 베이스 라인을 깔아주기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방산 원전도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안보 불안이랄까요? 세계적인 분쟁을 사실은 먹고 사는 영역인데 그동안은 방산 영역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놓고 물건 우리 잘 팝니다. 우리 물건 잘 실적이 좋습니다. 이걸 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분쟁에 기반하니까 반평화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블랙마켓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쌓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홍보하거나 이러긴 조금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이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기존에는 한국산 싼 방산 또 바로바로 수급이 가능한 방산에 쉽게 말하면 이제 수주가 있을 법도 한데 최근에 일단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지금 같은 흐름은 이어가되 이 곡선이 위로 갖다 붙는 방식이기보다는 약간 완만하게 꺾이는 그런 곡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전망이라서 예. 좋긴 합니다만은 무작정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자.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원전주는 너무 좋죠. AI라든지 각종 요즘 데이터 문제 등등 해서 전력 생산에 관한 그 각국의 이 대응이 기민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전으로 손이 가죠. 특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각종 기술주, 부품주 이런 쪽들은 제가 볼 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최상단에 있는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예. 여기는 다양한 이슈가 복합되거든요. 여기는 조금 조심하시지만 밑에 이제 기술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하위 원전주들은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방원이 끌고 왔다면 앞으로는 조방원 대신에 더욱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제가 볼 땐 정책 순응적인 지금 투자를 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초기에 강한 개혁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밀어붙일 때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지주사. 그리고 일단 시총이 지금 뭐 3,000피를 돌파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거래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결되거든요. 수익에. 네네. 증권회사 주죠. 증권. 그래서 지주사, 증권주. 그다음에 이제 저 PBR 퇴출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 PBR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에서 현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붐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프레셔가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당연히 정상화된다고 보고 네네. 그런 쪽에서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좀 앞으로는 좀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좋아진다면야 지금 약간 좀 밀렸을 때가 박앤셀에 줍줍할 기회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 바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잠재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독일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여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이를 좀 따라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성장을 기조로 해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이 대통령실 이런 부분을 이제 경제수석 명칭도 이렇게 얘기해도 성장을 갖다 껴 넣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범진보 진영 후보들이 늘 성장보다는 형평이랄까요, 복지랄까 이런 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일단은 성장에 중점을 찍는 모양새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의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일단 드러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니 형평이니 뭐 이런 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동안 3년간의 불황 등으로 인해서 정부에도 사실은 돈이 없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뭐 정부 부채도 역대 네네. 최고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서 그로 인한 열매를 나누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장에 방점을 찍은 건 불가피한 선택이고 예. 당연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성장의 주요한 모멘텀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하나는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 사실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3%대를 구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KDI 분석으로 1.5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 상태로 만약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5년 내에 0점대로 내려간다는 충격적인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쉽게 말하면 포텐셜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근육이 좋고 잘 뛸 수 있는 사람은 100m 뛸 수 있어. 근데 지금 잠깐 쉬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다쳐 있다, 아프다, 그럼 뛰라고 해도 못 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뛸 수 있는 포텐셜을 키워 놓는 거가 먼저다라고 해서 일단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래서 끌어올린 잠재 성장률 내에서 잠재 성장률을 따라가면서 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으로 이제 AI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현재 시장에서 많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뭐 큰일이 그거보다 더 큰일이 터지지 않는다면 AI 정책 산업을 분석해 네.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본시장 선진화 그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비롯해 오늘 6만 원 선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계열사 지분들도 주가들도 이제 같이 덩달아 오르는 흐름들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사실 5만 원대 박스페이 갇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애를 태웠는데 오늘 6만 선을 일단 장중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삼성이 그동안 5만 원에 갇혔을 때 실적,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쉽게 말하면 이제 HBM이 납품이 됐느냐 아직 그런 호재는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 기대감이 반영된 거냐?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들이나 주요 투자자들이 돌아왔을 때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대장주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가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에 돌아오는 외국인 펀드들의 롱숏 전략에서 삼성이 이제 포트로 담기면서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아니죠. 앞으로 실적 개선 호재는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재 시장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사실은
그런 부업을 같이 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삼성그룹주들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지주회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시장 개혁 조치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정책 우선적인 선반영 효과로 삼성물산 등등은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네. 삼성생명이나 화재 등은 혹시 있을 하반기에 삼성생명법이라고 해서요 금산분리 관련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에 대해서 시가 평가를 전환하는 법률이 현재 개정 대기 중이거든요. 그로 인한 어떤 연쇄 효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머지 삼성물산, 삼성전자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또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더불어서 이게 매일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선별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예.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섹터인데 우리가 사실은 바이든 때 또 트럼프 정부 때 계속 이어지는 미국의 있던 정책 관련한 협력적인 스탠스에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 보조금 관련해서 현재 미국 입장을 바꿀 거라는 리스크가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어요. 새로 된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또 가장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기대익보다 뒤로 후퇴하는 선은 막아내줘야 된다는 게 과제고요. 네. 다만 이러한 쟁점이 시장에 올랐다라는 게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포인트라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뭐 3,000포인트다, 3,500포인트 장밋빛 전망은 있습니다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책 순응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포텐셜이 맞춰지고 실적까지 베이스가 된 종목은 이 정도 붐을 따라갈 것이면서 네. 따라갈 걸로 보이지만 다만 무분별하게 다 오른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실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킵하면서 섣부른 투자하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제 월요일마다 나오셔서 잠재력 있는 산업군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면밀히 봐주실 겁니다. 기대하고 저희 매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